된 겁니다. 이제 검사들은 이 과거 이 아날로그식 연판장이 아니라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 댓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들 230명 넘는 사람이 자기의 실명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지금 이런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추미애 장관 카드를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200여 명, 230여 명, 검사들 숫자는 2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평검사 회의 같은 것을 누가 소집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검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 검사들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득세한 추미애 라인, 문재인 라인들은 모르겠으나 지금 많은 검사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나를 중상무력하고 있다. 중상무력도 점잖은 표현이다. 자, 거침없는 윤석열의 발언이 나온 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검사들이 폭발했습니다. 거기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를 좌표집계하고 공격을 하자 이제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장관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 드디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참으로 내용이 가관입니다. 완전히 예전의 추미애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의 추미애라면 무슨 관음증이니 뭐니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면서 공격을 하고 나섰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표현 두세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평소 캐릭터로 봐서는 폭파할 것 같은데 못합니다. 왜? 우군이 없으니까.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지원 사격했지만 이번 검사들의 난에서는 그렇게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미애 장관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 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지만 이제 청와대도 추미애 카드를 한 번 더 만져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미애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추미애는 꼴찌에서 한 3, 4등 할 겁니다. 그것도 최근 몇 달 전에 비해서 폭락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장관 직무도 평가를 엉망으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토요일 오후 늦게 나온 추미애 장관의 반응 어떤 것일까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애들 말로 쫄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고 보복을 시사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검사들이 발칵 뒤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짧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답니다. 평소 때의 추미애 발언과 비교할 때 상당히 톤이 낮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쫄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링크하면서 올린 겁니다. 김용민 전 낙검수 멤버가 이 경향신문 기자의 글을 링크하면서 올린 글을 또 링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데 지금 언론사 중에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칼럼이나 글이 별로 없습니다. 경향신문의 글 같은데 지금 한겨레도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 칼럼이 연이어 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는 지금 왕따, 외톨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이 볼 때도 추미애 장관의 요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생뚱맞다. 감정 컨트롤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미애는 언론에서는 공적입니다. 오죽했으면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가 나와서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말하면 영웅시되고 추미애가 말하면 비판을 받겠느냐,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되겠느냐. 그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이 낙검수 멤버였던 김영민 씨가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뒤늦게 주말에 사람들 쉴 때 페이스북에 알리바이용으로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평검사에게 공격하는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리자 검사 23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나도 커밍아웃 한다.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 이런 수위 높은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자,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서 과거 연판장 문화를 연상시킨다. 인터넷 연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이 정도로 물렀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글이라고 올렸지만 그 글 내용도 없고 임팩트도 없습니다. 자, 평검사에 대해서 손을 댄 겁니다. 장관이 평검사와 맞짱 뜨는 이 불행한 현실. 이러니 추미애가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입니다. 자,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 이 글에 지금 2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자, 상당수의 검사들이 공감하는 글을 달았고 주말에 더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검사들은 커밍아웃 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과거에 문제 제기할 때 실명과 서명을 써서 동참하는 연판장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인터넷 연판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뜨는 강기정 전 수석은 방방 뜨고 있지만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세평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지난 22일 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폭탄 발언을 한 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판장으로 불리는 이 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의 비판 댓글 이미 230개를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 이후 검사들이 윤석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윤석열이 참고 또 참는 것을 보면서 전부 다 분노했는데 드디어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검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일주일 만인 그저께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전국 순회 일정을 재개한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연하는 장소가 충북 진천입니다. 법무연수원 본원입니다. 이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추미애 장관이 온 뒤 부산으로 유배 갔다가 법무연수원으로 또 좌천됐다가 이번에는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또 쫓겨갔습니다. 감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동훈이 있는 곳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 3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끝나고 난 뒤 저녁 자리도 가집니다. 또 폭탄주가 돌겠지요.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급속도로 검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인사 칼춤에 갈갈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광명 세상이 온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만 참자. 대통령 선거 이제 1년 반 뒤면 한다. 검사들은 권력에 민감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 보기 싶은 꼴, 이제 조만간 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이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만행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공개적인 행보가 점점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11월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초임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또 11월 9일에는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신임 간부들과 직접 접촉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9일 대전 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검찰청 순회간담회를 재개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대전에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비롯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과거에 굉장히 친했던 옛 동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전지검에서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돌입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권력이든 뭐든 공정하게 수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평정이란 말을 윤석열 총장은 대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신임 부장검사들과 강연을 하고 만나고 만찬을 합니다. 자, 이런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자, 신임 부장검사에 대한 교육은 다음 이 11월 2일부터 5일, 신임 차장검사에 대한 교육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 검찰총장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8개월 만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은 8개월 전 이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반갑게 만나는 장면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폭탄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8개월 뒤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드디어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찬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갈지. 지금 검찰 전체 분위기가 아주 추미애 장관, 반추미애 장관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가 인사한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나서 윤석열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윤 총장 이 민감한 발언은 비공개 석상에서 하겠지만 원칙적인 말만 해도 이제 윤석열의 말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민주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자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런 발언을 해서 민주당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이 뭔가 강렬한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다음 대통령에 윤석열이 도전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을 자르면 윤석열을 키워주는 꼴이 되고 민주당도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손을 댈지는 모릅니다. 추미애 장관도 이제 4개의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나올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하루에 2차례나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최근 자신과 관련돼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등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본인이 걸렸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시민단체 2곳이 오늘 연이어
조국을 고발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이 고발 내용에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현직 검사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은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당사자라도 열받을 만합니다. 자, 검찰이 조국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조국 드디어 본인이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을 하루에 연이어 2번 고발했습니다. 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1,000만원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사진과 실명, 그리고 대학까지 다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자, 어쨌든 이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고발당했다. 같은 건으로 각각 다른 시민단체로부터. 이것도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은 요즘 뭔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현 장관이 몰리니까 추미애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자칭 검찰개혁, 이것이 지금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검사들이 실명으로 검찰 내부망에 비판을 하고 나서자 추미애, 조국, 문재인 다 몰릴 대로 몰리니까 이렇게 성급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조국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의 게시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및 감찰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 그 사람의 공적 지위가 중요한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일단 공익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범죄 혐의자, 감방에 있는 김봉현의 말에 의거해서 이 박훈 변호사가 한 이 글을 공유함으로써 엄청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SNS는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조국의 SNS가 이렇게 박훈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공유했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세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현직 검사 신상 공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전파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국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해 그대로 유폐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 조국 전 장관의 행위는 공익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더구나 이게 룸사롱에서 1,000만원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익적으로 다툼이 있는 글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인 겁니다. 성이나 뭐 술접대나 룸살롱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명예가 그만큼 훼손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원은 좀 더 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은 이번에 단단히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날 조국 전 장관이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사준모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도 박훈 변호사의 게시글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중에게 공유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던 박훈 변호사의 글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이 글을 올리고 바꾸고 지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공격이 들어오자 아니면 말고다. 이걸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냐 진담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글을 조국은 공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국과 같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아닙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은 뭔가 쫓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직 검사 실명 공개 논란이 일자 박훈 변호사는 게시글을 수정해서 쓰레기 등의 표현을 지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원래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수정해서 검사의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신동근 의원이 했던 것과 그건 질문이었고 이건 지금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요라고 망신을 준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 하루에 2차례 고발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유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걸 수사해야 될 검사들 지금 동료 검사의 명예가 짓밟혔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거 지금 수사 단계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데 피해자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임 사태가 정권의 본질, 정권의 스캔들로 될 우리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격가진 검사들의 비위 의혹, 확인도 안 된 그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개를 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박훈 변호사가 등장하고 박훈 변호사에게 조국 전 장관이 혹시라도 놀아난 것은 아닌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하루에 2번 고발당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지금 고소고발전을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걸렸습니다.